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건 물론이고 음식의 색감이 잘 살아나는 사진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평기를 맞춰주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구도를 배치해준 다음에 눌러줄게요. 3분의 1 지점보다 조금 더 밑에 사막이 오게 해준 다음에 하늘의 여백을 강조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윤입니다. 이전에 경복궁 야간개장, 청와대 그리고 양양 여행을 아이폰 출사 컨셉으로 떠났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남 태안으로 한번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동해를 갔으니까 이번엔 서해를 가서 일몰도 좀 멋있게 찍어보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캠핑을 해보게 됐어요. 이것저것 장비를 좀 구매했는데 캠핑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아이폰 출사 영상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게요. 항상 이 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출발해서 딱 집을 떠날 때. 이제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텐트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빨리 앞에 해변으로 사진도 찍으러 가고 싶어요. 텐트를 지금 원터치 텐트를 사서 폈는데, 저는 캠핑을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텐트 피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였거든요. 너무 쉽게 돼가지고 지금 약간 이때까지 왜 안 왔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너무 쉽게 폈어요. 남은 장비들도 펴야 될 게 산더미입니다. 1박 2일 혼자 자러 왔는데 이렇게 짐이 많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가져온 만큼 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다 설치를 하고 안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조금 쉬다가 바다 사진도 촬영하러 나가보고 그러다가 밥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에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사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 광각 카메라로 찍어도 좋지만 저는 파노라마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노라마 버튼을 눌러서 최대한 이 수평선을 유지하면서 찍어줄 건데, 천천히 빠르게 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거 굳이 끝까지 안 가도 적정한 선에서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 주면 파노라마가 멈추게 됩니다. 네, 좀 잘 담겨서 괜찮은 것 같고요. 광각으로도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광각으로는 조금 안쪽에서 바다 뷰가 같이 보이게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광각으로 찍을 때도 그냥 막 넓게 아무렇게나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격자선에 메인 피사체들 오게 해주고, 제가 프레임 속 프레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텐트의 문 부분이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앙에 놔주고 촬영해 주겠습니다. 텐트의 내부가 잘 담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다에 내려왔는데요. 바다에서 이것저것 사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섬이랑 해랑 바다가 같이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1배로는 좀 밋밋한 기분이 있어서 2배로 당겨서 이 섬이랑 해, 구름 부분이 격자 부분에 위치하게 해주고, 3분할법 지켜서 이 격자선에 바다 라인이 수평으로 오게 해준 다음에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풍경사진 잘 찍는 법에서 근경, 중경, 원경을 신경 써서 촬영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근경은 아무래도 모래가 될 수도 있고 이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경은 저 멀리에 있는 섬이랑 굴뚝 같은 건물이 될 수 있고, 원경은 하늘이나 해가 될 수 있겠죠. 바다 보고 있는데 저기 바다를 걸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요 숲이랑 돌이랑 요 부분 가운데에 오셨을 때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있을 때 또 찍어서, 여백이 많은 사진이라서 심심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사체가 한 명 있으면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바다에 박혀있는 돌을 발견했는데, 이 돌 표면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막 예쁜 조개도 박혀있어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찍어도 충분한 훌륭한 기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아이폰에 접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엄청 가까이 다가가서 이 표면을 무슨 그림처럼 촬영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면의 질감이나 예쁜 조개 같은 게 잘 보이게 해주고, 저는 이 조개가 하얀색이라 좀 날아간 것 같아서 살짝 노출을 낮춰서 촬영해 주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선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법, 영상이나 풍경사진 잘 찍는 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환경에 와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를 생각하고 그거랑 최대한 다르게 찍어보는 연습을 하면, 물론 일반적인 사진도 미리 찍어놓으면 더 좋겠죠? 그런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사진을 건지는 건 당연하고 나만의 시선을 기르는데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돌 사진 촬영한 것처럼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귀찮고 되게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피사체 탐색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면 나만의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이 훌륭한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제 시선을 기록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서 살펴볼게요. 저는 어디에서든 사진을 찍을 때 흔적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추측하게 되는 재미도 있고, 사진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떤 흔적은 되게 빨리 사라져 버려서 제가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게 되는 거기도 하고, 어떤 흔적은 또 그 피사체나 사물이나 풍경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흔적을 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바다에서 이렇게 모래에 남아있는 흔적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바다 모래에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간 흔적이, 이런 건 너무 디자인적으로 재밌는 요소들이라서 촬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배나 3배로 당겨줘서 왜곡을 최대한 줄여줘야 하고요. 또 왜곡을 줄여주기 위해 탑뷰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계를 맞춰주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구도를 배치해준 다음에 눌러줄게요. 그리고 요 피사체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다의 소금기인지 조갯가루인지 모르겠지만 바다 모래에 있는 흰 가루들이랑 정체 모를 피사체, 그물이나 이런 것 같은 피사체의 흰색이 같이 좀 깔맞춤이 돼서 촬영하면 재밌는 사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탑뷰를 맞춰주고 구도를 탐색해 본 뒤에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피사체에 맞춰서 수평을 맞춰서 찍어보기도 하고, 가루에 수평을 맞춰줘서 찍어보기도 할게요. 사실 확신이 안 들 때는 최대한 여러 장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정 단계나 선택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파도 치는 모습이 예뻐서 이 파도를 좀 기록을 해보고 싶은데, 삼각대를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삼각대를 바닥에 설치해주고 가로로 한 면을 돌려서 3배로 확대해줘서 이 파도가 나오게 해줄 건데, 단순히 파도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사체는 고정돼 있고 이 파도 부분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포토로 촬영해서 장노출로 바꿔주면 조금 멋있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생각보다 살짝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손으로 들고 찍어보겠습니다. 대신 짐벌을 들어서 최대한 흔들림이 없게 해보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까 제가 흔적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흔적을 좋아하는 만큼 패턴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이런 돌 같은 걸 보면 색감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패턴도 있고, 무엇보다 저 돌에 뿌리가 내려있는 나무의 모습이 저는 엄청 기록할 가치가 있는 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감정을 이입할 수도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 꼭 사진을 찍는데, 저도 다양하게 찍어 볼게요. 요 돌의 패턴에 주목해서 찍을 건데, 이렇게 3배로 확대해서 돌의 패턴을 디자인적으로 보여주되 튀어나와 있는 나무 뿌리 부분을 조금 독특한 피사체로 배치해줘서 사진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닷가 나가서 촬영 실컷 하고 돌아와서 원래 일몰을 보려고 했는데 날이 흐려서 일몰이 안 보인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또 불멍하기엔 딱 좋은 날씨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장작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음식 사진도 찍어보고 밤에 찍을 수 있는 사진도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무슨 방송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진 유튜브 해요. 네. 사진 찍는 유튜브. 아, 사진이요? 네.
열심히 지금 숯을 만들고 있는데 불이 다 꺼지기 전에 마시멜로를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 로망이었어요. 뭐 겉은 살짝 타게 하라고 해가지고 맨 유건 약간 불안하긴 한데 밑에 두 개는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헬창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근데 캠핑 와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 그리고 오뎅탕이 익는 동안 이제 장작이 다 타서 숯이 돼서 스테이크도 한번 구워 먹어볼게요. 딱 제가 좋아하는 굵기로 나온 것 같아요. 어두운 술집에 가거나 뭐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좀 어둡게 나오잖아요. 어두운 환경에서 이 아이폰에서 디지털적으로 노출을 올려주다 보니까 좀 화질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조 조명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텐트 안에 랜턴으로 쓰는 랜턴을 가져왔거든요. 이런 랜턴이 당연히 술집에는 없으니까 친구분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플래시를 켜서 이렇게 밝게 해줘도 괜찮은데 조금 플래시 터트리고 찍은 사진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이렇게 조명에 말아줍니다. 그러니까 친구 휴대폰 같은 경우는 친구 휴대폰 플래시 앞에 휴지를 살짝 덧대주면 되겠죠. 이렇게 휴지를 말아주고 조명을 대주면 좀 더 부드럽게 조명이 확산돼요. 그러니까 얘가 필터 같은 역할을 해줘서 조명을 좀 더 부드럽고 확산시켜서 쏴줍니다. 이게 조명이 없을 때의 모습이고 휴지에 감싼 조명을 위에서 쏴줬을 때입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건 물론이고 음식의 색감이 잘 살아나는 사진이 완성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씻고 나와서 잘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 저녁 10시라서 자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내일 촬영해야 될 게 더 있어서 촬영해야 될 거 조금 더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자려고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캠핑이 막 유행을 하면서 주변에 캠핑을 다녀온 사람들이 너도 되게 캠핑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다 난 캠핑 별로 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진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사실 안 가는 이유가 저는 여행을 할 때 숙소나 화장실이 엄청 깨끗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강박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데서 자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뭐 씻는 거 편해야 되고 그리고 벌레 이런 것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캠핑은 그게 다 어딜 가든 충족이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너무 가기 싫어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그래도 제 머릿속 한켠에 계속 캠핑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내가 캠핑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캠핑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정말 그래도 싫으면은 싫다고 얘기를 하자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봐야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오게 됐고, 왔더니 오지 않았을 때는 절대 몰랐던 좋은 것들이 있었고, 물론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캠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캠핑이 좋다 싫다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여행이 되게 뜻깊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오지 못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저는 유튜브를 일로 하고 있지만 이왕 일로 하는 거 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이 분명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보고 저도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사진 그리고 이런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마무리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 이제 진짜 자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모든 정리를 다 마치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것처럼 짐을 싸고 캠핑장을 떠나서 나왔어요. 바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태안에 신두리 해안이라고 사막처럼 보이는 좀 유명한 해안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사진도 담아오면 예쁠 것 같아서 오늘 거기 가는 게 마지막 일정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신두리 해안사구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알아보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거의 막 빙하기 때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안에서 바람 따라 모래가 불어온 게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해안사구인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래요. 그래서 사막처럼 보여서 뭐 SNS에 업로드하는 용도로 촬영 명소이기도 하고, 좀 여기에서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둘러보려고 합니다. 초입에 보니까 A코스, B코스, C코스 해서 최대 2시간까지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던데, 저는 뭐 시간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여유 있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할 것들 촬영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사막처럼 보이는 완전 고운 모래랑 하늘의 색의 대비가 저는 좋은데요. 해배로 당겨줘서 불필요한 피사체들을 다 걸러준 다음에 밑에 땅에 질감이나 색감이 저는 거슬려서 오히려 땅을 극단적으로 빼주고 3분의 1 지점보다 조금 더 밑에 사막이 오게 해준 다음에 하늘의 여백을 강조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 같은 해안 사구에서 고운 모래가 많거나 피사체가 적은 풍경이라던가 아니면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백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진도 굉장히 좋아해요. 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무인 사진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유를 채워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진을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모래가 완전 플랫해서 사막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보이는 이 모래 자국들을 꽉 차게 찍어서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주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가 쌓인 흔적이기도 하고요. 저 결 모양이. 근데 제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3배까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꽉 차게 찍을 수가 없죠. 뭐 물론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서 디지털 줌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좀 화질이 뭉개질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찍기보다는 그냥 3배를 촬영을 하는데 대신 애플 프로롤을 켜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꽉 차게 사진을 크롭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3배를 찍어주겠습니다. 네, 똑같이 3배를 찍어도 애플 프로로를 설정하고 찍으면 훨씬 더 이 카메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사진에 담아내기 때문에 크롭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까 촬영했던 것처럼 하늘의 청명한 색깔과 모래의 대비, 그리고 플랫한 모래가 재미있어서 3분할 법으로도 안전하게 찍어주고 극단적인 여백으로도 촬영해 줄게요. 여기 나무랑 하늘이랑 이 모래가 너무 예뻐서 촬영해주고 싶은데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옆에 나무가 안 거슬리게 구도를 변경해주고 마침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람 지나가는 모습도 찍어줄게요. 심심하지 않게 좀 눈에 띄는 피사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촬영하면 여백도 많고 근데 또 포인트 피사체도 있고 나무의 모습이 그림자로 보여서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여기 해변에는 이렇게 숲처럼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지나가다가 이 나무를 봤는데 햇빛이 딱 이 지점에 내리쬐고 있는 모습도 예뻤고 그 햇빛이 내리쬐는 지점 끝에 저렇게 어떤 나뭇가지 하나가 꺾여서 부러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자리에 또 이끼 같은 게 펴 있는 게 보여서 나무에 저렇게 이끼 색감도 담으면 예쁠 것 같고 이 나무가 살아온 흔적인 결도 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햇빛도 담으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한 2배 정도로 촬영해서 밝기를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밝기를 낮춰주는 이유는 이 햇빛이랑 어두운 부분의 대비를 좀 더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함이고요. 햇빛 때문에 이 나무의 결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살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이끼 핀 부분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게 해주고 격자선이 오는 3분의 1점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이런 모래에 나뭇가지들이 있는데 이 나뭇가지들이 만들어낸 그림자랑 해변에 있는 모래의 흔적이 또 예뻐 보여요. 3배로 확대해서 그림자만 찍어 보겠습니다. 좀 은유적이고 시적인 사진 혹은 그림 같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찍으면요. 남들이 다 찍는 피사체 말고 남들이 시선을 안 주는 피사체로도 충분히 나만의 시선을 담아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이렇게 신두리 해안사구까지 촬영을 모두 마쳤고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쳤어요. 제 채널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아이폰 출사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촬영을 해볼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위주로 좀 좋은 곳들 많이 다녀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해외에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이폰 출사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바람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리 여행을 하는 기분도 느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담긴 사진도 감상하시고 또 정보나 배움도 얻어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서 뭐 힐링과 교육의 결합이랄까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 본 콘텐츠예요.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좀 꾸준히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